예술도 일종의 독창성 게임이고, 뭐 전쟁이라면 전쟁인데, 자, 예술가가 갖춰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술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무기를 좀 갖고 있어야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무기가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진정성. 그 작가의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 자유로운 그 내적인 뭐 충동 같은 거거든요.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충동 같은 건데, 이것이 어떤 시대마다 다를 것이고 또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정성을 통해서 독창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문제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내적 충동이 독창적인 양식을 결국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작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작품의 양식이 자율적인 내적 충동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타율적인 어떤 관습에 의한 것이냐. 타율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식상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는 거죠. 표절이라는 것은 타율적인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작품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표절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이 완전히 멀어지면은 그걸 독창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모방을 배우는 거죠. 이 모방과 표절의 사이는, 이제 모방은 이제 하나의 학습으로 보는 것이고, 표절은 창작을 모방으로 하는 거, 그걸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모방까지는 우리가 용서가 되지만 이 프로 작가가 되면은 모방을 끝까지 가면 안 돼. 모방을 끝까지 가면 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 나가는 것이 이제 예술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모방과 표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독창적인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가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대부분 표절이죠. 대부분 모방이고,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이 사회가 정한 기준과 남이 정한 관습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런 표절된 삶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과제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술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이 운동을 배울 때는 처음에는 남의 폼을 모방하는 거죠. 훌륭한 어떤 선수의 폼을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 지점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폼을 찾을 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폼의 완성이고,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 형식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이 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뭐 단어가 6단어 이상 뭐 연쇄적으로 일치한다든지, 생각의 단위가 비슷하다든지, 또 2문장 이상이 비슷하다, 이럴 경우에는 다 표절을 봅니다. 그리고 뭐 타인의 어떤 생각이나 연구 내용을 활용하면서 어떤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다 표절로 보는데, 근데 이제 미술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그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작가가 되려면은 반드시 과거 시대와 다른 어떤 동시대성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이 살아온 어떤 지역성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기 개성의 반영, 이 3대 조건이 갖춰질 때 독창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고유한 어떤 자기 세계를 차지해야 되는데, 작품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할 때도 그 작가가 얼마나 독창적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잘 그렸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독창적인 것이냐. 그리고 그 독창성을 평가하려면은 다른 작가를 많이 알아야 그 작가와 비교를 통해 가지고 독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행 작가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독창적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작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비평 문화가 발달이 돼야 이 미술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자꾸 이 명성에 의존한다든지, 또 전문가들도 친분에 의존해서 평론가들이 글을 쓸 때도 그 작가의 그 좋은 점만 쓰다 보면은 독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글들을 우리가 이제 주례사라고 그러죠. 주례사 할 때는 좋은 말만 해야 되거든요. 주례사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다 좋은데 뭐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가끔 폭력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바람기가 좀 많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주례사 할 때 좋은 말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겠죠. 제가 삼성 갤럭시 Z 폴드 5 이번에 나온 거 아시죠? 제가 구입을 했어요. 모처럼 제가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평가하려면은 그 이전 모델과 관계 속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플립 4와 5의 차이, 이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스마트폰 자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이 뭐 전화가 잘 터진다든 등, 뭐 인터넷 검색이 잘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화면이 커져가지고 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졌다. 이 스마트폰 광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그 차이를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차이.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아졌나 나빠졌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느냐. 이걸 이렇게 접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이 접은 게 좋은지 핀 게 좋은지, 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두께가 얇으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접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많아졌다는 건데, 이게 이제 더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면은 이 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적은 스마트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한 그 대안이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어떤 미래의 어떤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그 독창성이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 모델과 뭐가 다르냐. 그걸 저는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포지션이.